네,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령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죠,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잡으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그 저끼리 와 나 검사인데 그걸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대로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봐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 가지고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아니라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은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이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됐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에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게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정말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걸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 그걸.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뭐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가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서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여튼 위증교사도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가 탁 몰리진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실 감사 관련 결과 발표입니다. 더 철저히 감사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감사원 관저에 안 갖고 왔습니까? 저희 비서관이 들고 있는 사진은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있는 다다미빵과 히노키탕 사진입니다. 김건희가 한남동에 관저 증축 공사를 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21g이 듣도 보도 못한 21g을 데려다가 증축 공사를 했는데요. 그 증축 공사는 불법이었습니다. 그 증축 공사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감사원 결과 발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저 사진은 히노키탕과 다다미빵 사진입니다. 바로 그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히노키탕과 다다미빵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에 윤석열, 김건희가 있고 그 자리에 식당과 다다미가 있었다는 것을 서영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럼 저 히노키탕과 다다미가 있는 설계도면은 어떻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21g 대표는 설계도면이 삭제되었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관저의 설계도면을 삭제할 수 있느냐라고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21g 대표가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당시 김건희, 윤석열의 경호 직원들이 와서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대통령 관저에 얼마의 돈이 들어갔고 어떤 식의 공사가 있었는지 기록해놔야 되는데 그것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와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저 더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그 21g 대표 김태우는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총지휘했던 국토부 차관이었던 김오진, 당시 ETF를 담당했던 책임자였죠. 김오진 비서관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행정관도 구속되었습니다. 과연 김오진, 김태우 등의 선에서 김태영 등의 선에서 21g 대표는 정정하겠습니다. 김태영입니다. 김태영과 김오진 선에서 이 증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여기가 개입되어 있는 것, 국민의 재산,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썼는지, 김건희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다시 법적 조치하고 김건희를 종합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죄했는지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저, 다다미, 히노키 뿐만 아니었습니다. 반려묘실 그리고 드레스룸 등까지 설치 확인했습니다. 2차 특검으로 김건희 개입 밝혀야 합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관저 2차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 관저 증축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제가 지난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추천 김태영 21g 대표의 증언을 통해 밝혀낸 다다미빵과 히노키탕 설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관저 주거동 증축 전면부에는 반려묘실이 있었고 드레스룸이 있었고 후면부에는 세면장과 화장실이 포함된 욕실, 히노키 욕조, 캣타워는 반출되지 않은 채 관저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거동 바닥이 다다미로 되어 있는 다다미빵도 있었고 관저 외부에는 수경시설과 골프 연습실이 조성되어 있었다라고 감사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 현장 조사 확인 증거 서류 현황을 보면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공사 1484만원, 다다미공사 33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대통령 관저 공간을 일본식 다다미빵과 히노키탕으로 꾸며놓고 그것도 모자라 반려묘실까지 설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김건희가 파면되어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다하고 난 뒤 뒤늦게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관전의 일본식 정자 설치가 명백한 위법 공사입니다. 관저 마당에 일본식 정자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공사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도 되기 전 착공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5월 24일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닷새 만인 5월 29일 공사를 완료해 윤석열, 김건희는 관저에 방문한 유럽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일본식 정자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 방문한 유럽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일본식 정자를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째, 이번에도 감사원은 21g 추천 등 김건희 개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검찰도 법원도 감사원까지 어떻게 김건희가 개입되지 않고 21g에 와서 관저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특검으로 김건희의 개입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청와대 이전 TF팀장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비서관에게 김건희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g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시했다고 진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2차 특검에서 김건희가 관저 공사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국민의 혈세는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의 혈세가 누구에게 특혜로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종합특검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서영교가 밝혀내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아직도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이 찾아내서 발표했는데, 그리고 수사보고서가 온 세상에 공개됐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 녹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주는 선물이다. 뭐가? 김영선 공천이. 명태균은 김건희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습니다.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바쳤습니다. 2억 7천만 원 자금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그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습니다. 김영선을 공천한 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계약서가 없어서 무죄라고요? 판사 이름이 뭡니까? 우인성 판사. 말이 됩니까? 여론조사를 2억 7천만 원어치 받고 58회 받고 선물로 여기 써 있어요. 자기 선물이래. 김영선 공천이 자기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녹취, 이거 제가 박찬대, 서영교 가장 먼저 윤석열 녹취를 공개한 사람인데요. 공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 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녹취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다 대입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는데 국정농단 아닙니까? 여사님 선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녹취가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어떻게 여론조사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무죄라고 할 수 있죠? 우인성 판사에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녹취는 다 어디 갔는지 우인성 판사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가 민간인입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민간인입니까? 윤석열 VIP의 V0가 김건희 아닙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의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인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인사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한 거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우인성 판사 계약서 없어서 무죄. 있을 수 없는 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알고 있었는데 공범이 아니라 무죄. 회계 망측한 논리입니다. 이것은 법 왜곡에 해당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법 왜곡죄를 빨리 통과시켜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꼭 처벌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